또 전문가 모셨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아까 그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일방 취소를 알려왔다가 다시 오겠다고 재개가 됐고 지금 이제 남측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까지 상황을 좀 한번 종합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죠. 네네. 처음에 시작된 게 이제 19일 오전 11시에 그 현성호를 좀 그 단장으로 해서 7명을 내려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오후에 한국 측에서 이제 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 그 밤에 또 6시 40분 그날 그 밤 10시쯤에 그 갑작스럽게 사전 점검단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네. 또 북한에서 연락이 온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만 24시간이 채 안 됐는데 또 갑자기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많은 지금 예상들이 있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뭐 가장 큰 것은 북한 내부의 어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예상되기 뭐 한국의 길들이기라든지 지금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시간도 좀 뭐 그렇게 충분히 한국을 압박할 만한 시간적인 그런 것을 가진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내부에서 아마 준비를 하는데 북한도 좀 시간이 필요치 않은가. 지금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면 북한도 굉장히 숨가쁘게 지금 달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북한도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특히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제 생각에는 가장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국이랑 어떻게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서 그 예술단 공연의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조율이 를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나누는 와중에 저희 완천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제가 박 교수님과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어제 이제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다 다시 이제 오겠다고 했거든요. 네. 일단 취소에 대한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북한 통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여러 가지 글쎄.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 뭐 박 교수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제 네. 자정에 이제 말하자면 결정이 난 그 로잔에서의 IOC와 북한 체육상 그 김일국 체육상 또 우리 예.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이렇게 뭔가 그 엔트리 멤버를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끝난 후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 체육부 장관의 문화부 장관의 얼굴은 좀 어둡고, 북한의 체육상인 김일국 장관은 좀 얼굴이 밝고, 북한이 사실 그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우리는 조금 양보를 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북한이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현송월 이 점검단을 한번 살짝 뺐다 다시 놓은 건 아닌가, 이런 측면은 있지만, 아무래도 뭐 내부 사정에서 또 뭐 멤버 중에 뭐 갑자기 응급 치료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예. 그런 것이지 뭐 우리를 그걸 가지고 크게 흔들거나 이럴 목적은 아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실 때 이제까지 어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까지 북한의 어떤 외교적 행태를 봤을 때 즉흥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뭔가를 변경하고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제 취소도 예. 실제로 오겠다고 했을 때부터 어제 취소도 시나리오에 좀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느냐는 예.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아무래도 이게 첫 단추인데 예. 북한이 이번 평창을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이 점검단 외에도 뭐 응원단이며 지금 사방 뭐 쫙쫙 고성 쪽에 뭐 CIQ로 들어오는 문제, 또 마식령 스키장에서 또 금강산에서 문화행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첫 단추를 끼울 때 좀 우리를 좀 약간 뭐 길들이게 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힘을 팍 줘봤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송월이 북경에서 이제 모란봉 악단을 4시간 전에 회군하듯이 예. 즉흥적인 면도 없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첫 지금 단추가 조금 삐까닥했지만 다시 또 잘 채워줬고 지금 또 다시 북한 점검단이 도착을 했으니까 일단 앞으로는 그걸 또 염두에 두고 우리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해나가면 뭐 평창이 잘 치러지지 않을까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올림픽 준비 내내 북한이 또 다시 한번 돌발 변수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비를 해야겠죠. 예, 뭐 항상 그 가능성은 있었고, 뭐 북한이 역대 지금 해왔던 것들 보면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늘 최악의 상황도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번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 북한이 우리를 끌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조건을 마지막에 뭐 제시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최악의 상황도 우리는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 매번 북한과의 어떤 이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협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자신들의 최대한 영향력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금세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 북한이 지금 이 평창 올림픽을 대하는 자세에서 가장 핵심을 두는 것이 저는 예술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단보다. 왜냐하면 예술단은 이제 공연을 하고 그만큼 그들이 원하는 체제와 그런 것들을 뭐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방향으로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내려와서 우리 시설도 확인을 하고 예. 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북한 공연하는 거 이미 화면에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뒤에 많은 이제 화면들도 있고 또 그들의 배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준비를 해야 북한에 올라가서도 지금 이른바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것이 실체가 지금 분명치 않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 있는 여러 그런 음악을 지금 하나에 섞어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레파토리를 짜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들도 이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것은 뭐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먼저 지금 북한이 우리랑 얘기를 하자라고 한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박사님도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술단에 이제 지적하신 그 배경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모란봉 악단도 그렇고 북한의 최근에 그 모든 악단, 관현 악단의 추세가 뒤에 이제 어떤 영상을 넣느냐. 주로 북한 내에서야 뭐 김정은 장군이니 뭐 이런 좋은 그 우상 숭배하는 영상들을 그들은 좋아하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예술단을 제일 그 앞자리에 놓은 것도 이제 현성월이 오면은 우리 극장을 둘러보면서 뭐 사실 우리 극장 시설이나 이 모든 무대 시설 조명 장치야 뭐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북한도 뭐 그런 데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우리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을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의 그 예술단들이 과거 평양에 갔다 온 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우리에게 훨씬 앞서 있다고 다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성월 단자에 와서 단지 그것만 둘러볼 게 아니라 또 배경 영상을 넣는데 우리가 이런 뭐 10가지 컷을 준비했다. 예. 그럼 우리하고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은 좀 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이 빼라고 했던 미사일 쏘는 장면, 김정일 위원장이 뭐 백두산에 올라가는 장면 이거 중국 공산당이 빼라니까 북한이 안 빼겠다 그래서 떠나가 버린 건. 취소를 하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잘 합의를 해야지. 만약에 그걸 합의를 안 했다가 이제 공연 임박에서라든지 그때 또 어깃장을 놔버리면 어깃장을 놔버리면 이게 뭐 북경 회군이 지금 평창 회군이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조율하고 또 북한도 첫 단계에서 거기에서 좀 우위를 점령하려고 예술단을 제일 먼저 보낸 것은 아닌가. 자, 우리가 이게 잘 돼야 뒤에 것도 잘 되지. 당신이 이거부터 우리 가로막기 시작하면 뒤에 게 좀 잘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잘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취소하고 다시 오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 여깃장을 놨던 것처럼 계속해서 좀 저희 입장에서는 뭐 끌려갈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뭐 물론 네티즌들의 발언입니다만 이게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뭐 평양 올림픽이다. 뭐 그런 예. 나경원 의원도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예, 좀 심한 표현들을 쓰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이런 비판 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엊그제 현성월 단장이 왔다 안 온다 온다 하면서 우리를 흔들듯이 이게 자칫 앞으로도 이제 몇 차례도 물론 이 예술단 외에 지금 뭐 7개 단체가 더 오지 않습니까? 태권도 시범단에 무슨 응원단에 뭐 또 조청련회까지도 오니까 우리로서는 이 많은 다양한 손님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항상 좀 흔들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우리 통일부나 이런 데서 잘 요리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저희 통일대교 화면인데요. 바람이 엄청 부는 예. 고정된 카메라인데 바람이 엄청 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봤더니 저희 집까지 접수된 바에 따르면 군사분 개선을 통과한 게 8시 57분이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9시 한 10분경쯤에 저희가 또 들어온 게 도란산 출입사무소 입경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입경 절차가 종료가 됐고 박람 일정에 예. 돌입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예상은
차량으로 서울역까지 이동한다는 예상이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뭐 이봉석 기자 얘기로는 또 워낙 취재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은 여러 어떤 뭐 안전 같은 이유로도 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좀 가장 적절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분들? 글쎄 아마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열차가 있겠지만 그게 또 시간표에 맞추기가 어려웠고 저 도라산역에서 뭐 타고 들어오는 방식도 생각했겠지만 또 그동안 안 다니던 구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갑자기 하니까 아마 차량이 제일 빠르고 일단 그 입경하면은 그냥 거기서 태워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차량을 선택했고 또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니까 평일 같으면 이게 또 교통 체증이 있어서 시간이 지연된다든지 스케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지만 빨리 와서 아마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이제 강릉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현성월 단장도 KTX는 최초로 타보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아, 북한 쪽에서는. 네, 북한. 그렇죠. 뭐 이 사람이 어디 뭐 그동안 중국에도 출장을 가서 타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마 그래 출장을 많이 안 다녔다면 대한민국에 와서 최초로 KTX 타고 예. 특히 또 동해 바다의 푸른 바다도 보고 정말 그 많은 뭔가 감격적인 장면들을 볼 좀 텐데.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네, 순간일 수 만감이 있겠네요. 교차하면서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대나 장치나 이런 데 가서도 갈등 없이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뭐 우리 준비요원들이 또 워낙 완벽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예. 박 교수님 보실 때는 저렇게 지금 이동하는 이런 그림이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좀 또 목도를 하게 되는 경험이어서 예. 상당히 좀 뭐 국민들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분명히 이제 개성공단 라인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평양, 개선, 도라산, 파주인데 개성공단이 운영됐을 경우에는 이제 뭐 자주 우리가 보던 화면이지만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던 거를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예. 이 예술단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술단에 그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성월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뭐 안 오겠다라 뭐 중지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럴 후에 우리가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추측들이 난무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적지 않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렸죠. 이것 자체가 혹시 우리가 여태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 평화 올림픽의 어떤 근본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평화 올림픽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선수단이 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나머지 뭐 예술단도 오면 좋고 또 응원단도 오면 좋고 또 고위급 대표단. 그 고위급 대표단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누가 올 것인지 네. 대부분의 북한의 그 고위급 인사들은 또 제재 대상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결국 핵심은 북한의 선수단이 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올림픽 정신에도 맞고 평화 올림픽에도 맞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점검단의 취소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떤 그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여기 특히 걸로. 예술단에 대해서는 뭐 예술단이 안 온다고 올림픽이 치러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한다면 이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북한과는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상 자체에서 우리가 좀 약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 지금 버스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내려오는 저 버스가 이제 그 북측에 박사님 사전 예. 점검단이 타고 있는 버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현재 뭐 북한 점검단이 현재 차량편으로 이제 강릉으로 통일대교에 가기 도착을 위해서 했네요. 서울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예. 통일대교에 도착한 모습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일대교부터 서울역까지의 거리는 이제 막히지 않는다면 뭐 한 20-30분 정도면은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리죠. 네, 그렇죠. 네, 그 거리는. 예, 예. 예. 상당히 그 경의선 육로가 저희가 아까도 뭐 이봉석 기자가 짚어왔습니다만 경의선 육로가 2년 만에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짚어왔었는데 목사님 보실 때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고위급 대표단이나 실무회담은 다 판문점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북한이 이제 저런
경의선 저것을 여는데도 북한에 뭔가 좀 목적은 많이 있겠죠. 네. 또 금강산 쪽도 그렇고 지금 판문점 또 이 경의선 개성공단 구간 세 군데가 이번에 열리는데 여기는 아마 우리의 평화 의지도 있지만 북한도 뭔가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목적을 분명히 두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나 뭐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이제 유엔 제재라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화스럽게 지금 오가고 있지만 사실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역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의지를 접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분위기를 이 평화 분위기를 이제 상승시키자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북한 대표단이 이번에 경의선 그쪽을 따라 들어온 건 뭐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어쨌든 저 7명의 사람들이 리무진 버스에 타고 또 서울역까지 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발전된 현상들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예. 자주 이렇게 누구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북한에 가보는 건 그렇게 뭐 신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와서 대한민국을 보는 건 대단히 그건 좋은 일이다. 네. 그래서 뭐 선수단은 이번에 뭐 22명 그다음에 뭐 임원 25명에서 한 50명밖에 안 되지만은 응원단 230명, 예술단 140명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은 대한민국을 눈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안찬일 소장님 예.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는 경의선 육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동의가 되고 또 더불어서 가장 편리한 길이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길들을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편은 또 제재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동해 쪽 그 육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니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험준하고 그렇죠. 예. 또 거기는 뭐 비포장 도로도 있고 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 닦여 있는지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23일 날 이제 우리 측이 올라가기로 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마식령 스키장까지 예. 아마 확인을 하고 금강산 길도 지금 제대로 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는 경의선 육로 지금 현성월이 오는 이 루트가 제일 간편한 루트긴 하죠. 그리고 제일 예. 빠르기도 하고요. 도라산을 통해서 파주까지 와서 파주에서 버스로 이동해갖고 KTX로 강릉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많은 대표단들이 지금 오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것을 하는 것이 편의성도 있고 또 대북 제재 문제도 좀 덜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온 것이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이것을 확인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판단을 하겠죠. 네. 예, 지금 북한 점검단이 현재 통일대교를 통과하고 차량편으로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카메라가 살짝 흔들려서 연합 TV 차량의 지금 쫓아가면서 촬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흔들린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면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분 정도, 30분 예. 정도면 도착하게 되겠고, 예. 저희가 아까도 이제 앞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열차가 제가 좀 봤더니만 이제 강릉행 열차가 일반 열차는 정시 1분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도착을 지금 하게 된다면 뭐 10시간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일반 열차를 타진 않을 거고 그렇죠. 어떤 특별 열차가 준비가 된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KTX가 뭐 오후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어쩌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왕 뭐 태우는 거 KTX에 태워서 그냥 순식간에 강릉에 내린다면 북한 대표들도 상당히 놀랄 것이고 또 빠른 시간에 강릉에 가서 그 극장 시설을 둘러보고 아마 서울로 올라와서 오늘 서울에서 1박을 하고 내일 또 이제 서울의 공연장을 둘러보고 아마 내일 정도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결국 KTX를 태워서 내려보내고 올라올 때도 KTX를 타고 올라오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마 오늘 저 사람들이 평양에서 떠났는지 아니면 개성에 내려와서 그 평양과 개성 간에는 승용차로 약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예. 내려와서 자남산에서 자고 지금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내일 돌아갈 때는 아마 바로 올라가서 평양으로 올라가면 아마 뭐 또 보고도 하고 긴급 회의도 하겠습니다만은 1박 2일은 사실은 강릉과 서울 두 곳을 둘러보기에는 조금
일정이 타이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강릉 같은 경우에는 뭐 강릉 아트센터만이 지금 유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천석 정도 천석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정도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완공된 거고 예. 그 외에는 아마 공연할 만한 적절한 시설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릉에서는 그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예. 강릉에서 오늘 갔다가 아마 틀림없이 다시 서울로 와서 보는데 과연 이제 서울을 어디를 할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은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뭐 고척돔 얘기까지도 나오고요. 거기가 아마 이제 제일 규모가 클 거고 아니면은 뭐 예술의 전당 아니면 중구 해오름 극장 정도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만약 그것을 후보지로 두고 있다라면은 그 세 개 뭐 그 이외의 시설이 더 있다면은 그것을 다 둘러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마 서울 체류 시간이 더 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제 다 끝난 상황인가요? 아니면 추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뭐 협의해야 하는 과정인가요? 뭐 내용은 협의를 하겠다라고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뭐 그것은 아주 중요하겠죠. 어떤 공연을 할 것인지 예. 특히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의 이런 음악이라는 것은 뭐 김정일 시대 때 음악 정치라고 2000년대부터 얘기를 해서 그것이 북한이 선정선동의 가장 핵심적인 거다. 김정일 시대에는 예를 들어 선군 정치가 김정일 시대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더불어서 음악 정치도 그만큼 중요하다 해갖고 이제 굉장히 그것을 많이 활성화시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다면은 이들이 북한에서 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공연의 뭐 그 안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각에서 약간 걱정을 하는 뭐 너무 노골적인 체제 선전이라든지 체제 찬양, 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핵무력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런 예. 것들은 저는 그렇게 포함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선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막무가내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단수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선동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반감이 국내에서 적지 않게 일어난다라는 걸 북한도 알기 때문에 이미 뭐 좀 나왔습니다만 클래식 음악과 민요, 네. 특히 북한이 이제 민요 우리 안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민요를 굉장히 우리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더 많이 발전시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라는 어떤 민족이라는 그런 띠을 갖고 접근을 하면서 그런 컨텐츠를 채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은 뭐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연 준비되는 과정, 그 준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겠고요. 예, 어떻게 좀 그렇죠. 보시는지. 그러나 저도 뭐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북한이 그 중국의 베이징에 가서 모란봉악단 공연에는 이게 말하자면 믿는 도끼 발등찍 긴격으로 뭐 자기네 뭐 그런 거 좀 미사일 쏘아올러도 중국 공산당은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의외로 태클이 걸린 거고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아니라 북한과 남한 간에 이미 그 실무 접촉에서 이제 말씀하신 뭐 민속 쪽이고 우리 민족적인 그런 노래나 음악을 주로 한다는 게 대충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란봉악단의 그 공연 종목에 보면 뭐 배우자라든지 뭐 단숨에라든지 이런 그 약간의 그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곡목이 많지만 예. 삼지연 악단은 또 이게 그 좀 클래식한 악단으로서 사실 악단 수준은 삼지연 악단이 훨씬 높습니다. 수준이 제대로 음악을 한 사람들이 모인 게 삼지연 악단인데 그 최근에 공연 화면들을 보면은 과거 이제 장성택이 만든 그 은하수 관현악단에 있던 사람들 최고의 가수들이 대체로 삼지연악단으로 다 이동했습니다. 그게 전영길인가 그 남자 가수가 있는데 계속 삼지연악단의 화면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부르는 주제 이 자기 노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집 사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요것은 물로 치면은 성악가의 개념인 거예요, 그분도? 이 사람은 성악가는 아니고 대중 가수인데 대중가수인데도? 목소리가 아주 그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남한 노래에 비교하자면 이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그런 비슷한 그런 노래인데 예. 아마 이런 유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아마 그 관현악단으로 이름을 좀 바꿨으니까 과거 이제 뭐 고향의 범인이 이런 어린애들이 와서 노래 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년 예술단 올 때 와서 그 우리 고향의 봄이라고 노래 부른 애가 그때 11살인가 왔는데 걔가 커서 지금 삼지연악단에 기본 또 멤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가수들로 오고 공목에서 뭐 노골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부안해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북한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면에서 큰 트러블은 없지 않을까. 다만 영상 측면에서는 조금 갈등이 있는데 그걸 사전에 잘 봉합하지 않으면 이게 또 뭔가 사고를 조금 일으킬 수는 있다. 이건 예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게 예.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그 음악 정치가 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김정일 있을까요? 시대에는 좀 더 민족적인 것들, 전통을 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입던 의상들도 보면 거의 한복을 많이 입었고, 물론 악기는 서양 악기를 쓰긴 했습니다만 주로 그 했던 것들도 민요의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예. 네. 근데 김정은 시대에는 오히려 음악 정치를 하기는 하지만 조금 음악 정치에 대한 비중이 떨어진다. 모란봉 악단이 워낙 떠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는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일 그러니까 아버지에 때에 비해서 예, 비해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가 강조하는 것이 스포츠에 예, 또 굉장히 관심이 스포츠에 대한 많죠. 사랑이 남다르다고. 예, 그래서 마신령 예. 스키장도 만든 거고, 그리고 과학을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결국 핵미사일도 그거로 연결이 돼 있고 데니스 로드맨을 만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음악을 좋아한다면 그런 서구의 음악가들도 좀 데리고 오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음악에 대해서는 조금 비중이 떨어집니다. 또 대신에 좀 새로운 시도는 분명히 했죠. 그 모란봉 악단이 우리가 주목을 받는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처음 등장했을 때 의상도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예. 그 뭐 가장 북한이 싫어한다는 제국주의라 불리는 미국의 음악을 팝송을 연주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음악은 조금 더 우리식으로 따지면 퓨전의 그런 그 측면들이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했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네. 일련의 북한의 어떤 조금 그 변화를 상징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전보다는 문화가 개방됐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럼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형식적인 개방일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도 뭔가 좀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게 아니라 이제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이제 민족적 형식의 사회주의 내용 예.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민족적 형식의 자본주의가 가미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퓨전. 그렇죠. 그게 뭐 미키 마우스니 무슨 로키니 뭐 이런 걸 모란봉악단이 초기엔 뭔가 야 우리가 변하려고 그래 이런 걸 확 안겨주다가 그게 어느 날 장성택이 처형되고부터 이제 우상음악으로 확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정은의 의도는 모란봉 악단을 이렇게 최소화하면서 그야말로 인원 집약적인 악단으로 발전시키면서 아니 아니라 다른 악단을 확 그 다운 사이징 해가지고 이 음악가들 예술인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은 시대. 오히려 스포츠는 이런 데는 확산이 되고 그래서 2014년 인천 아세안 게임에 와가지고 북한이 한 몇십 년 만에 금메달을 7개나 땄단 말이죠. 그러나 그 후엔 뭐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계속 또 열세는 면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음악 정치가 조금 뭐 모란봉 악단 때문에 정말 부각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좀 다운사이징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예. 이번에 아마 이제 현성월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습니다만 뭔가 대한민국의 자기네 음악 정치를 조금 피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만 뭐 우리 국민들도 사실 유튜브나 이걸 통해서 북한의 뭐 모란봉 악단, 삼지연 악단 거의 다 이미 본 상태입니다. 일단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박사님 10시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11시 경에 기차를 한량 정도 좀 빌려서 이렇게 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강릉 일정도 맞추고 또 오찬 일정도 아마 강릉에서 지금 오찬이 준비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가면 이제 그게 빠른 시간에 도착하면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 강릉에 딱 도착해서 예. 식사를 하고 이제 오후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열차 전량을 갑자기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7명을 그렇습니다.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볼 때는 아마 그런 간격을 맞춰서 지금 CIQ를 도착할 때부터 버스 들어오는 시간을 차근차근 지금 조절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무리 없이 강릉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11시 전후 열차를 이용하게 된다면 서울역에 도착하고 나서 한 1시간가량 시간이 조금 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어디에 가서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어떤 될까요? 귀빈 접견실 쪽에 뭐 뭐 장소를 되겠죠? 예. 우리 정부 측에서 마련을 했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취재진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워낙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으니까 경호상의 안전의 문제도 분명히 고려가 될 거고 또 이들의 1박 2일 일정이 그렇게 길지 않고 타이트하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비는 시간 동안에도 남북 간의 어떤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짜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장소가 확보가 되겠죠. 또 한국 측에서 지금 계속 우려와 또 경계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송월의 방한에 대해서 방남에 네. 대해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네. 않게 있다라는 거고 이미 동선이 지금 많이 이렇게 밝혀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삼지연 관영악단의 어떤 그 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또 저희와는 좀 네이밍도 그렇고 좀 다른 느낌이어서 삼지연 관영악단이 뭐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향이라든가 KBS 교향악단이라든가 좀 이렇게 비중 있는 잘하는 급의 관영악단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이게 이해를 해야 소속이 될까요? 말입니다. 예. 모란봉 악단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소속으로서 거의 김정은 직속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 삼지연 악단은 만수대 예술단 소속 삼지연 악단이었습니다. 네. 만수대 예술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 초반에 김종일 위원장이 만들었고 예. 그게 무용단이 바로 고용희 현 김정은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최고의 예술단이 만수대 예술단이다. 그런 전통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악단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현악단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악단이라는 건 이제 뒤에 관현악단이 소규모로 있고 그 앞에 이제 가수나 남성, 여성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런 종합 무대 형식 예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모란봉 악단을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서 아마 어렵다고 판단했고 삼지연 악단을 놓은 것은 결국 클래식 음악의 정상급에 있는 삼지연 악단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 같은 음악대학을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한 그 전문 예술인들은 거의 국립교향악단의 그 악사들과 수준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북한에서 한때 은하수 관현악단에 있던 세계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여러 번 입상한 문경진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네네.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때 뭐 숙청됐다 어쨌든 소문이 있는데 이번에 이 삼지연 악단에 포함돼 올지 또 두고 볼 일이고 여기는 아마 스타급들이 북한에서 자랑하는 스타급들이 여러 명 예. 포함돼 온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 삼지연 악단은 만수대 예술단 소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북한에서는 정상급 예술단이다. 예술 엘리트들은 다 들어가 있는 곳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지금 우리 안 네.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문경진이 좀 저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그 은하수 관현악단에 속해 있죠. 그리고 제 기억에는 2012년 3월에 그 당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랑 그 프랑스에서 라디오 프랑스 같이 협연을 했을 때 네. 같이 참여를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명품 악기를 또 갖고 와서 굉장히 놀라게도 했고요. 그 당시에 그 정명훈 예술 감독이 평가하기를 뭐 정명훈 씨야 세계적인 예술 감독이고 음악가인데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은하수 관현악들이 팝 오케스트라긴 한데 그래서 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적지 않은 그런 실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숙청설이 있어서 과연 내려올지는 이번에 잘 모르겠지만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는 것이 아마 이런 은하수 관현악단, 뭐 저는 모란봉 악단도 같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같이 아마 합쳐서 구성돼서 만들어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모란봉 악단에 대한 어떤 뭐 미국 북한판 소녀시대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모란봉 악단의 어떤 참여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을 텐데 삼지연으로 대체하는 건 뭔가 좀 더 서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나 어떤 이유라고 좀 여러 가지 뭐 아까 제약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좀 생각해봐야 될까요? 네, 모란봉 악단은 이제 말하자면 전자악기를 다 씁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음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수준은 이미 그 전자악기 수준을 넘어섰단 말이죠. 가장 진실한 전통적인 클래식한 음악을 듣는데 이제 박 교수님 말씀대로 문경진이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쓰는 정도면 제가 알기로 평양의 교향악단이나 이런 데도 스트라디바리우스나 또 과다닌인가요? 뭐 예. 그 이름이 좀 까다로운 이태리 비싼 몇십억 가는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북한에도 몇십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가 차원으로 보유를 하는 거지 그건요. 예?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당연하죠. 보유하는 거죠. 개인은 보유할 수 없고 예. 거기는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악단도 국가 소유고 악기도 국가 소유고 그런데
따라서 이제 그 전자 악기를 하는 모란봉 악단을 갖다가 우리를 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좀 어렵다고 북한이 판단했을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건 내 악단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 서울에 보내겠는가, 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저는 그건 북한의 입장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만수대 이슬단 소속의 삼지연 악단은 그야말로 정상급의, 또 이 미모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삼지연 악단의 그 여성 이 악사들은 예. 모란봉 악단 악사들보다 더 이쁘면 이쁘지 저 외모나 이런 데서 딸리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더 우아하고 아름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소위 그들 말로 남조선 인민들에게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자. 이래서 아마 만수대 예술단 소속인 정상급 삼지연 악단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렇게 귀품 있는 그렇죠. 남한에 못지않은 예. 사람들이 있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아하고 나름대로 클래식한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야 북한의 수준도 상당히 높구나. 뭐 이런 점수를 좀 따려는 의도로 아마 정상급인 삼지연 악단을 선정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북한이 이처럼 공연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워낙 김정은의 스포츠 사랑이 남다르기 때문에 어제 스위스 로잔에서 최종 확정이 됐지만 이 스포츠 선수단 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좀 넘어서서 많은 숫자의 그 선수, 북한 선수가 지금 포함이 됐죠. 그것도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은 북한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 북한 선수들을 김정은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사랑이 남다르니까 북한 선수들을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에 좀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뭐 저희 역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아이스하키 팀의 그 북한 선수들인데 처음에 엔트리가 뭐 지금 23명이지만 30명까지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35명. 북한 선수가 한 12명 정도 이상이 지금 더 들어오겠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뭐 너무 잘 이미 알려진 것처럼 그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에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별로 썩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북한의 선수들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문제의 소지가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조금 걱정을 덜하는 것은 지금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고 우리 정부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감독한테 전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수 기용의 문제는 이제 감독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북한 선수들이 들어왔다 치더라도 그러면 감독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력이 저하되는 수준으로는 결코 운영하지 않겠다. 다만 북한 선수들 중에도 한 2~3명 정도는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 수준에서 팀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빨리 북한 선수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2월 1일 날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호흡을 맞출 시간이 뭐 일주일도 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첫 경기가 개회식 바로 다음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채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어떤 반발의 의견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세리머니 감독도 어떤 뭐 그 팀워크 차원에서 상당한 좀 불만 제기를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벤치 멤버로 그냥 냅둘 가능성이 클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북한 선수들은 글쎄 그래도 또 한 번씩은 넣어줘야지. 그 한 번은 투입시켰다 뺐다 해야지. 아마 5명을 한 번도 몇 명만 넣고 몇 명을 안 넣었다 그러면 이것도 또 북한이 항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뭐 그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이제 북한 응원단 뭐야 그 저 230명 조청령 응원단 뭐 250명 아마 북한 편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응원단만도 이 500명이 넘게 이제 거기 진을 치고 우리 또 대한민국 응원단도 많겠는데 아마 지금 뭐 우리나라가 22위권이고 북한이 25위권인데 이걸 합쳐놓으면 사실 우리 단일팀으로 나가는 것보다 경기력에서 향상될 수 있는가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이제 스포츠라는 게 응원이나 분위기에 따라서도 힘이 또 몇 배 솟구칠 수 있기 때문에 응원단이 많으면 또 잘 돼서 메달권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이런 희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감독이 넣고 빼는 걸 잘해서 남북 불협화음도 없고
또 선수들의 사기도 솟구치고 그러니까 연습할 기간이 짧지만 좀 빨리 연습을 잘해서 작전 이것도 좀 잘 짜고 그러면 뭐 저는 메달 못 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하키 팀은 좀 그래도 계속 아쉬움이 남죠. 예.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 정부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물론 요청을 저는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신 가장 중요한 한국 선수단과의 소통이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예. 더군다나 감독과의 소통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정말 평화올림픽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수단을 우리가 좀 들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이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특이한 점이 아까 두 분께서 예상하신 거는 이제 점검단이 빨리 강릉 아트센터만 보고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하룻밤을 강릉에서 묵게 되네요.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글쎄 아마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 예. 강릉의 그 아름다운 동해 바다에서 한번 쉬게 하고 또 경호상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울보다는 강릉이 좋으니까 거기서 자게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아마 올라오는 또 열차편 예. 우리가 이제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내일은 또 서울을 다 둘러봐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내일 새벽쯤에 또 나는 뭐 열차가 있다든지 이런 교통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고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북한의 뭐 현송월 단장이나 이런 그쪽 측이 아마 우리 좀 서울에서보다 강릉에서 하룻밤 좀 자게 해달라든지 그건 아마 양측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강릉 일정에서 시간을 좀 더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게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춰지는 바람에 지금 발생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주말에 지금 오기로 된 건데 예. 결국은 오늘 내일이 돼버리면 이제 월요일까지 가는 거죠. 근데 뭐 서울을 다니는데 주말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편안하고 교통체증도 덜하고 관심을 좀 덜 받고 움직이는 동선에 그것도 원활하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마 그 일정이 틀어지면서 강릉에서 1박하고 결국 월요일 날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이제 예. 내일 서울로 와서 지금 몇 군데 그 공연장을 다니는데 과연 이게 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월요일이어서 있을지 체증도 체증도 분명히 있고 그것을 다 볼 만한 시간이 얼마만큼 있을지 예. 아마 사전에 남북 간에 우리 그 공개된 것 이상의 좀 합의가 있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남북 간에 그것에 이 전체 일정은 협의를 해서 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긴 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어쨌든 네티즌 여론도 그렇고 이런저런 어떤 뭐 반정서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서울보다는 강릉에서 좀 더 오래 체류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아마 서울은 아무래도 복잡하고 사람 예. 많고 차량 많고 그러나 강릉은 아주 한적하고 이제 깨끗하니까 쉬기 예. 좋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일 이제 서울에서의 일정이 잘 소화 안 되면 하루쯤 더 머무르고 서울에 하룻밤 자고 또 모레쯤 한번 둘러보고 돌아가도 되지 뭐 저분들이 뭐 평양에 돌아가서 뭐 당장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 뭐 하루 이틀쯤 과거 이제 고위급 회담이나 뭐 여러 회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서울에 올라와서 일정이 소화 안 되면 하루쯤 더 일정을 소비하고 돌아가는 것도 뭐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절차적인 정당성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말씀드린 가장 큰 거는 역시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가 제일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젊은 층 20, 30대가 지금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예. 뭐 전혀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서 또 아이스하키 한국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사연이 너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전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 승리고 1승을 예전에 이제 위해서 우생순 같이 예, 우생순이 그런 많이 느낌으로, 생각나더라고요. 1승을 위해서 정말 다 내려놓고 달려온 그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북한에서 이렇게 선수들이 내려온다라는 것이 젊은 세대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이게 세대 간의 차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작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남북 단일팀 또 이런 남북 간의 화해 협력 그런 것에 대한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좀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북한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북한상이 뭐 북한은 침략을 한국을 공격을 하고 핵과 미사일을 활용을 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강력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문제가 생기니까 전반적인
그 인상과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잘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갖는데 남북의 모든 관계는 남북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뭐 다차원의 방정식이 그렇습니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주의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 북한에서 바라보고 있고 남한에서 바라보고 있고 관계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남한, 한국 내에 있는 여론이죠.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정부에서는 정책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 20, 30대가 또 상당한 지지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30대가 반발을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아이스하키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도 있었겠고 우리 측에서는 네, 네.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이유랄까요?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한반도가 지금 그 비핵화 문제로 긴장한 때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한미연합훈련 지원 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런 뭔가 정상과 정상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손님으로 초대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잔치에 북한이 초대된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북한의 입장은 약간 자기네가 무슨 우리한테 수혜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 그걸 또 좀 넘어서 뭔가 우리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북한에게 약간 통큰 어떤 결정을 해준 네, 것처럼. 통큰 결정해서 예. 우리가 이게 당신의 잔치를 빛내준다.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뭔가 손실을 보면서 예. 특히 아이스하키 여성 그 선수들은 뭐 그 멤버 중에는 뭐 콜롬비아 대학 의대생도 있고 무슨 피아니스트도 있고 이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그동안 피와 땀을 흘려왔는데 지금 졸지에 한지로 밀려나는 이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난 우리 정부가 뭔가 그들에게 똑같이 뛰지는 못해도 똑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는가? 이게 뭔가 절차상에 어떻게 좀 정부가 파격적인 대책을 세워줄 수는 없는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겠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지금 지금 점검단이 지금 도착해서 남북 관계가 지금 뭔가 화해 무드를 타는데 이것이 끝나면 북한이 원점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고 이와 같은 화해 무드를 계속 이어갈 때 그 희생된 사람들 이번 게임에 빠지고 손해본 사람들도 다 보상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익 차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잔치에 북한이 오는 것은 그 손님으로서의 입장 또 우리는 주인으로서의 입장 이런 걸 다 서로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야지 한쪽에서 꽹가리가 울리는데 한쪽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노력이 국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되고 물론 어떤 극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지금 뭐 다 결정이 된 거니까 뭐 우리 안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역시 이번 그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했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저는 이제 IOC에서 결정된 그 공동 입장 한반도기 그것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남북 간에 어쨌든 합력해서 평화 올림픽이 된다면 상징적인 것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공동 입장이죠. 공동 입장이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뭐 시드니 2000년부터 시작해서 부산 아시안 게임 또 아테네 올림픽,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다 똑같이 공동 입장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IOC의 그 매뉴얼에 따르면 개최국의 국가 원수, 우리 같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입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태극기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연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공동 입장의 맨 마지막 순서에서 아마 입장이 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반도기를 들고 와도 저는 그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사전 점검단이 서울을 진입해서 예, 자유로를 두 분 지나서 뒤에 지금 강변북로를 향해서 따라오고 있고요.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국간판을 봤더니만 네. 마포대교 쪽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한 뭐 5분 10분 뒤면은 서울역에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문단의 열차 한량을 이용을 해서 다른 이용객들과는 이제 분리돼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강릉으로 도착을 해서 공연장을 둘러볼 텐데 북한 점검단은 이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역시 규모는 이제 뭐 1,000석 정도로 알려져 그거에 있으니까. 대한 불만 조금 있었다는 뭐 얘기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많은 관중 앞에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북한의 뜻이겠죠. 그 외에도 뭐 시설들, 특히 그 화면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거고, 또 140명이면 이게 적지 않은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연장에 여러 가지 시설 음향을 비롯해 모든 걸 봐야 자신들이 어떤 레파토리로 공연을 할 수 있을지, 또 140명을 다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예. 정확히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마 중점을 두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140명을 비롯해서 많은 대표단이 이 루트로 지금 이동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에 이제 와서 한번 보겠죠. 이 루트로 이동을 했을 전체적인 때 이동 경로도 좀 체크를 하겠죠. 체크를 하겠죠. 예. 그리고 우리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한의 대표단이 오고 이제 북한에 다 이런 예술단이 온다면 한국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의 응원단도 마찬가지. 물론 북한에서 뽑아서 오긴 하겠지만 물론 그렇게 직접 하겠죠. 눈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본다라는 건 그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경험이 되고 역시 그 체제 선전과 그 실질적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를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아마 이런 움직이는 동선에 대한 확인도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그쪽에서 필터링이 되고 온 인물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눈으로 보는 건 또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서울은 다르구나, 한국은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갖는다면 이것이 북한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바로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건 뭐 거의 문명의 충격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북한 당국이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응원단이나 이게 구성하는데도 인민보안성 취재학단이라든지 이미 검증된 사람들을 핵심으로 해서 예. 그게 이제 미녀들을 둘러싸는데 그 사람들 역시 뭐 출신, 성분, 가정, 환경 이걸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뽑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고 평양을 떠나지만 대한민국 서울이나 뭐 강릉이나 KTX 모습을 볼 때 충격을 안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이거 우리가 거기서 듣던 말하고는 이게 하늘과 정말 땅 차이. 다르구나. 예. 예. 이게 지상 낙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거 뭐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아, 나 여기 좀 남아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겠지만 그것도 못하게 다 이렇게 촘촘히 뭐가 다 철저히 교육이 된 인물들이겠죠. 교육이 아. 돼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동태를 파악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남북회담 몇 명 나와도 거기에도 그 보이성 사람들이 낄 정도니까 그건 뭐 북한이 완벽하게 하는데 간혹 그래도 그 사람 중에 뭔가 생각이 바뀔 사람도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런 걸 이제 잘 케어하겠죠. 뭐 그래서 뭐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 속엔 자유분방한 사람이니까 나 미녀 손목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튀어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이걸 이제 정부가 잘 컨트롤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지 이런 데서 이제 작은 사고가 우리 큰 잔치를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뭐 통일부 뭐 이 관계 부문 이 기관들이 그런 경험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나라. 예. 그래서 뭐 지금 저기도 보시지만 안내 뭐 의전 절차 뭐 대접 이런 데서 과거에 뭐 거의 실수 없이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여요. 지금 뭐 저희가 뭐 가볍게 생각해 본다면 강릉에 왜 더 머물겠느냐는 생각을 했을 때 강릉은 그래도 서울보다는 훨씬 더 어떤 문물의 충격, 문화의 충격 이런 걸 받기엔 좀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북한과는 다른 모습의 서울에 오래 있기보다는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강릉에 있으면서 북한이 이렇게 대표단이 와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숙소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숙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노출되는 그 범위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북한의 응원단 오고 오면 배를 타고 온다든지 해서 이제 폐쇄된 숙소를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를 접할 그런 보는 것도 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접할 기회를 최소화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번에 강릉에 가면 그 숙소도 한번 둘러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숙소를 해야 최대한 그래도 이 한국과의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계속 저는 이게 북한에서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넘어오는 인원이 500명이 지금 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물론 뽑아도 그 인원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올림픽 기간 동안 내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경험들을 하고 돌아간다면 예. 북한 내에서도 그것이 구전으로 분명히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엘리트층이기 때문에 엘리트층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한국에 대한 좋은 어떤 이미지 같은 거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의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협일 수 있잖아요. 위협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처음에 뭐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많이 오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 공연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 사회가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걸르고도 남을 저는 조금 더 우려하는 것이 북한 공연단 그 예술 공연에 너무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는가. 예. 물론 뭐 정부에서 그것은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우려도 좀 되긴 하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응원단도 그렇고 뭐 공연단도 그렇겠지만 뭐 아이스하키 단일팀 북한 선수들은 우리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또 시간도 더 많이 보낼 텐데요. 그게 이제 만나게 되면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야 되고요. 예. 예. 상당히 좀 서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워크의 그게 단일팀이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선수단들이 느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상징이 되죠. 근데 이번에는 계속 안타까운 게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너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단일팀 구성했을 때 뭐 잘 아시다시피 최소 한 달은 예. 같이 이제 합동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거의 훈련할 시간이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효과는 좀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좀 전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일단 좌측에 세브란스 병원이 보였고 우측은 예. 이제 이화여대 쪽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거길 지나서 금화 터널을 이제 진입할 텐데 아마도 터널 진입해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서대문 로타리로 해서 바로 염천교 쪽으로 해서 그 서울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동선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찰 병력도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서울역 예. 경계가 강화된 모습 함께 보실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약 이제 한 5분 뒤면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서울 역사를 봐도요, 상당히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 역사를 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네. 기회가 있을지 구역사 일제 때 일본이 세운 그렇죠. 그 구역사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세운 역사는 뭐 그야말로 바위 덩어리와 정말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조약돌 차이 예,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잠깐 북한 선수들이 봐야 되는데 우리 서울 역사는 북한의 최고역이라고 하는 평양역과 비교해도 뭐 한 4, 5배는 큽니다. 예. 덩치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뭐 시설이나 이게 다 최고로 정말 고급스럽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아마 북한 현송월 저 단장은 뭐 베이징역에도 그때 현송월 씨를 비롯한 몇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이제 나머지 단원들이 또 열차로 간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과 북경역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서울역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좀 뭔가 충격을 받을 것 같고 저기서 아마 좀 이렇게 우리 관계자들과 통일부 관계자들도 나가겠죠. 나가서 이제 환담을 하고 열차에 타면 아마 북한 사람들만 태우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강릉의 시설을 브리핑할 수 있는 관계자들 또 태울 겁니다. 그래서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제 강릉에 가면은 이런 팜플렛을 보여주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걸 설명하면 서로 또 토론이 진행되면서 시간도 절약하고 의견 교환도 진행되고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될수록 줄여서 차창 밖을 많이 내다보게 볼수 해야지 있게. 너무 페이퍼에 눈을 끌어놔서는 안 될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 예상 경로로 가고 있네요. 예. 금화터널 통과해서 고가 옆쪽으로 빠진 뒤에 독립문 지금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여기서 우회전하게 되면 이제 서대문 로터리 쪽이 나오기 때문에 직진을 쭉 하면 서울역이 바로 나오게 돼서 한 5분 뒤면은 뭐 3, 4분 뒤면 교통 통제를 한다면 하게 되고 있을 테니까 한 2, 3분 뒤면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이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내리는 모습을 이제 화면에 보이면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아마 버스 안에서 교수님 예. 차상 밖으로 이제 서울의 모습을 중심가의 모습을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이 모습만으로도 뭔가 좀 더 어떤
평양과는 대비했을 때도 상당한 어떤 문화적 그 신선함, 충격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전 점검단 7명이 왔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에는 분명히 이제 대남 일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다른 대표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술단 단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겠죠. 이제 동요가? 그럼요. 예.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사실은 핵심층들이 분명히 같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을 다 이제 일종의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내려서 강릉으로 가는 거 저는 계속 그 루트를 나중에 북한이 더 선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가는 거는 우리도 이쪽 강원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간밖에 그냥 없어요. 산간이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터널만 들어오는 거기 예, 때문에. 뭐 우리 예. 이 도시라든지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적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이 아마 도라산역에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이 구간이 아마 제일 고민이 그쪽이 될 같이 거고요. 대표단들이 온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맨 처음에도 동해육로 얘기했던 예, 게 이제 동해육로를- 아예 산밖에 볼 수 없는. 그렇죠. 그쪽으로 그랬었잖아요. 온다면 이제 제일 노출이 덜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사정이 지금 어떨지 확실치 않고 또 거기까지 북한에서도 이동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뭐 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좀 쉽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길이 어쨌든 제일 빠르고 예. 효과적으로 올 수 있는 길인 것은 맞지요. 예. 이제 추후에 예술단이 내려오더라도 이 경로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죠. 예, 예술단은 더더군다나 서울 공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루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식 문물을 좀 접하지 못한 그러니까 방문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선수단과 뭐 예술단이라든가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아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은 어떤 심리적 동요가 조금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분명히. 그렇죠. 아마 그런데 이제 북한이 제가 알기로는 그 만수예술단의 저 삼지연 악단이 해외 순회 공연 기록이 좀 있습니다. 네. 오히려 모란봉 악단은 2년 전에 베이징 갔다가 회군한 거 외에는 별로 아직 외국 순회 공연은 없는데 자체 순회 공연은 많죠. 그러니까 만수대 그 예술단의 삼지연 악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한 것도 비교적 해외를 나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남조선에 가서 머리가 획가다 갈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것도 아마 고려됐을 사항이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게 아니라 신입다원 단원들 이번에 그 순수 삼지연 악단만 오면 그 사람들이 100명이 안 되는데 이번에 140명이 온다는 건 다른 데서 신진 예술인들을 많이 보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외국에 못 나가본 사람들이 한 3분의 1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저런 코스를 따라서 현송월 단장 코스를 따라서 온다면은 이 문화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충격이 대단히 클 것이고 뭐 적어도 140명이면 이 40인승 버스에 한 4-5대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수행원도 있고 뭐 관계자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큰 행렬이 올 텐데 문제는 뭐 우리 국민들은 그냥 그렇게 덤덤하게 바라보겠지만 그 북한의 예술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발전상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측에 서울역 이제 역사로 곧 들어설 텐데요. 서울역에 경력이 쫙 배치된 모습을 보고 계신데 아마도 어떤 반북단체든 그런 것들 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자 함이겠죠?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대표단이 온 거기 때문에 사전 점검단 형태로 그들의 안전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역으로 우리가 북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스케줄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서울역에서 대기하지 않을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저렇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예. 그래서 내려서 아마 좀 대기를 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제 기차를 통해서 KTX로 강릉 이동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서울역에 도착을 도착한 했네요. 모습 예. 함께 보고 계십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경로가 길군요. 예, 예, 뭐 보통 시속을 한 뭐 80km 내지 90km 이상 냈을 텐데. 전 약간 그 북가자 쪽으로 해서 그 임진각 가는 육로로 생각했었는데 이쪽보다는 이 자유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좀 우회해서 오는 그렇죠. 게 있네요. 그렇죠. 예, 빠르고. 근데 어제 우리 텔레비전을 마치고 제가 서울역 앞을 지나는데 네. 마침 그 태극기 물결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아마 태극기 집회를
적어도 열흘 전에는 아마 신청했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겠죠. 뭐 연계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뭐 그걸 알고 어제 안 오고 오늘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저렇게 조금 손님이 적어서 대표단을 이렇게 안내하고 맞이하는 데는 큰 아마도 불편은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예, 태극기 그렇죠? 물결이 이때까지 본 물결 중에서 가장 많고 많았던. 거의 그 서울역 뒤에 광장이 하였습니다. 그냥 태극기 물결.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토요일에 온다는 걸 알고 예. 더 그랬을 텐데 예. 이걸 역이용한 뭐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그렇죠. 걸좀 그렇게 우려해서. 예, 뭐 예견해 보고 점쳐볼 수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현송호를 포함한 그렇죠. 7명의 사전 점검단의 모습을 잠시 후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경찰도 많이 와 있고 또 서울역에 이제 경계가 강화된 모습 함께 볼 수 있는데요. 뭐 취재진도 모여 있고요. 이 저희가 집회를 신청하려면 이제 일정을 미리 신청해야 되는데 아, 그럼. 예. 어제가 됐고 이제 오늘 방문하는 것도 오후에 전격됐다는 것은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함도 있다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북한이 그것을 의도를 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려는 충분히 했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내려갔는데 또 그런 반발에 직면한다라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네. 곤혹스러운 거고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잘 고민을 해서 잘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제 그 사전 점검단이 1호차에서 내리게 될 텐데요. 예. 지금 뭐 정말 벌떼 같은 취재진이 그 앞에 몰려 있어서 사전 점검단도 이제 그 저희가 차창 안쪽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부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언론의 뜨거운 조명이라는 게. 예, 아무래도 이제 경호나 뭐 여러 가지상 이제 버스에 리무진 최고 버스에 태우지만 그렇습니다. 아마 북한 측에서는 현송월 정도는 다른 벤츠 승용차나 자가용으로 모셔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판문점에서 회담이 진행될 때 그 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석 대표인 현송월에게 수행원이 들어와서 소리를 넘겨줄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수행원까지 거느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북한에서는 의전상 우리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현송월 단장을 좀 깍듯이 모셔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뭐 본인들이 생각을 해도 지금 저기다 승용차를 또 줄을 세우고 그러면 이동하거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절차상 불편합니다. 예, 지금 버스 문이 자, 문이 열렸고요. 열렸고요. 북한 관계자들, 또 우리 관계자도 같이 있을 텐데요.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북한 관계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우리 또 안 소장님께서 보시는 인물 중에 또 아는 인물이 있다면 예. 현송월의 모습이 씨가 보이네요. 예, 또 5번째로 모시는 내리고 그 있습니다. 털이 달린 코트를 입고 나타났고 예. 안정호 무대 감독이 자, 지금 보이는지 화면이 네, 바로 화면이- 잡으려고 했는데 예, 예, 다시 지금 보이는군요. 현송월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상당히 좀 저희가 지금 쉬운 표현으로 귀티가 듯한 느낌으로 예. 오피코트를 또 예, 뭐 우리가 북한 여성이 저런 거 입은 건 네네. 거의 처음 보지 않나 그렇게 정도로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서울에 우리 측에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예. 의도도 있겠고요. 예, 예. 예,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로 이제 그렇습니다. 서울역으로 들어가는 모습 박 교수님, 함께 상당히 보셨습니다. 현성월이 이제 그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제 네. 그 이제 북한 관계자, 북한에서 계시던 분이 예술하시던 분이 뉴스에서 얘기하기를 뭐 이런 노래로는 저희로 치면 이제 서태지 같은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상당한 좀 당당한 모습이 좀 눈에 띕니다. 예, 뭐 그 평양의 음악 무용 아까 그 대학을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지금 얘기되는 것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72년생이다. 그러니까 47 일곱인 그렇게 거죠. 된 예. 거죠. 그렇게 됐고 뭐 널리 알려진 그 준마처녀라는 히트곡을 갖고 있는 유명한 가수고요. 근데 저는 좀 이 화면을 보면서 예. 어쨌든 간에 이번 강남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금 길이 처음 2년 만에 열린 거고 또 어쨌든 북한 측에서 그런 대표단이 한국에 내려와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고 근데 조금 너무 관심을 갖지 않는가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현송월이라는 인물 때문에 더 그런 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이게 양성평등의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문제에도 그렇죠. 분명히 좀 걸리는 지금 부분이 있죠. KTX로 정말 뭐 최단 네. 거리를 이용해서 지금 바로 열차에 탑승을 올라타게 했어요. 되네요. 네, 네. 근데 저는 현송월의 표정이 판문점에 나타났을 땐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예. 역시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CIQ에서 서울 오는 동안 문화적 충격을 확 받은 것 같습니다. 뭔가 완전히 좀 경직된 느낌입니다. 네, 경직돼 경직된 있고 느낌. 뭔가 예. 충격받은 아주 모습이 얼굴에 역력한데 어. 이것은
보면은 저 여성도 외국도 다녀봤지만 역시 대한민국은 이게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대표단이나 그 대남 일꾼들이 올 때 우리 안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 늘 이제 한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러이러한 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한국 언론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언론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내려가면은 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놀라지 말아라. 근데 그들이 어떨 때는 거의 몸싸움을 하면서라도 취재의 그 열기가 뭐 북한에서 경험한 거랑은 비교가 안 되고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라.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하거든요. 아마 그런 전 되게- 면에서도 좀 그러니까요.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사님께서도 엘리트셨잖아요, 북한에서. 근데 이게 아무리 교육이 됐다 한들 눈에 보이는 것과 교육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올 때 평양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여기를 왔는데 예. 서울을 들어왔는데 이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번창 번화대가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충격이셨죠? 네, 충격이 뭐 완전히 그냥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비교가 아니라 이것은 강릉과 서울의 비교가 아니라 평양과 서울의 비교인데 이것은 뭐 어느 시골 마을의 학교촌과 이 대도시를 보는 그런 충격이기 때문에 아무리 현성월이 북경에도 가봤고 아마 뭐 유럽에도 가봤겠죠. 그런데 서울에 들어와서 저렇게 표정이 굳어지는 것은 예.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걸 이제 소화할 능력이 없다.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현성월 정도는 돼야 됐길래. 그걸 소화할 거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경직된 표정은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녀 응원단이나 예술단 20대 초반, 중반, 각음악 무용대학을 졸업하고 삼전 관현악단에 들어온 사람들의 얼굴은 물론 미소를 지으라 그래서 미소는 짓지만 그 겉은 미소지만 속에는 엄청난 이게 쥐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뭐 건물 시설들도 그렇지만 남녀 이제 사람들의 옷차림 또는 행동 이런 것들도 이제 북한과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현성월은 아마 자기가 입은 코트가 내가 입고 가면 가장 세련되고 남조선 여성들이 다 예. 군침을 흘리겠지 생각했지만 우리가 볼 땐 약간 그렇게 저희 군침 흘릴 만한 평범할 수 있는. 예. 예, 평범한 우리 여성들 뭐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안 소장님 말씀이 북한을 연구하는데 늘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논란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정말 북한 사람들이 이 한국 남한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이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걸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북한의 체제 선전을 통해서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척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계속된 논란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내려와도 저는 일부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이 충분하게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남한이 한국이 이제 잘 산다. 그렇지만 예. 한국이 잘 사는 이유는 미제국주의의 표현이 거칩니다만 북한식 빌붙어서 있기 때문에 잘 산다. 대신에 북한은 우리는 남한만큼 물질적인 그 태폐적인 풍조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른바 자주를 지켜서 예. 여태까지 왔다. 근데 과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어느 쪽을 정말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내려와서 분명히 저는 충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들이 깊이 있는 어떤 어렸을 때부터 봤던 교육에 그것을 근간을 과연 흔들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예. 더 많은 접촉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정부 통제 지역, 뭐 판문점이라든가 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과 지금 여기는 이제 민간인 지역이잖아요. 일반인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면에서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고려가 되고 또 고려를 해야겠고 우려가 된 부분이었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아까 현성원의 표정에서는 좀 뭐 아마 그 부분을 또 보고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상당한 예. 난감이 교차되는 그런 표정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현성월이 내리는 장소나 들어가는 통로를 완벽하게 통제할 줄 알았는데 예, 그냥 기자들을 완전히 그냥 이게 뭐 거미떼처럼 기자들이 달려들고 그렇습니다. 예. 또 심지어 일반 시민도 가까이 가서 공개해서 볼 수 있는. 예, 공개해서 그렇죠.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 아마 현성월이 그런데 충격을 받았겠죠. 북한이라는 것은 뭐 판문점에 한번 나와봤지만은 완벽하게 통제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니까 지금 상황처럼요. 예, 그렇죠? 이게 정말 자유국가, 민주국가, 남조선이 아닌가 해서 지금 눈동자도 상당히 고정돼 있고 표정이 굳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박 교수님 말씀했지만 김정은이가 뭐 발은 제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바라보라 이렇게 교육은 시키지만 교육은 되지만 북한 사람들도 과거엔 몰랐는데 자꾸 비교를 해보니까 좋은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성월도 어쨌든 자기 저렇게 제일 자기가 아끼던 코트를 갑자기 입고 온 건지 뭐 누가 사줘서 입고 왔는지 저걸 입고 올 땐 우리가 거기 가서 촌스럽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입고 왔을 텐데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뭐 찬란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 예, 지금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현송월을 포함한 7명의 사전 점검단이 열차에 이제 탔고요. 지금 화면은 조금 고개를 숙이고 전에 내려서요. 모습입니다. 네. 목사님이 좀 그 어떤 인물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땐 안종호 무대 감독이 예. 지금 현성월 뒤쪽에서 내린 사람이 아닌가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또 그 어쨌든 우리 집 같이 이상민 정보합동지원단 국장도 통일부 한종욱 과장이 가서 현장에서 이들을 좀 맞이했었는데요. 아마도 그쪽 그 남측을 통과해서 오는 과정도 그러겠지만 서울역에 내려서 아마 KTX까지 탑승하는 네. 그 과정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 사람으로는 최초로 KTX를 타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여러 면에서 오늘 충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그 서울역에 딱 플랫폼에 가보면은 벌써 열차 이게 이 선이 벌써 우리가 KTX, 무궁화호 뭐 일반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평양역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걸로 비교하면 어때요? 박사님. 어떤 평양에 있는 기차역과 비교한다면 평양시 중구역에는 범평양역이 네. 제일 큰 역인데 예. 그것이 우리 서울역의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열차 이 선도 평양역에 우리 한 2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뭐 이제 빠져나갈 때 서울역을 빠져서 강릉으로 가는 게 용산 쪽으로 빠집니까? 청량리 쪽으로 빠집니까? 그게 예. 어느 쪽으로 빠진지 모르겠는데 KTX가 용산 쪽으로 가겠네요. 용산 쪽으로 그렇죠. 해서 예. 빠질 수 있죠. 그럼 다시 한강 고짝 주변을 지나서 이제 쭉 그 강릉 쪽으로 가겠습니다만은 그 한강의 아름다움, 뭐 대동강보다 훨씬 아름답죠 한강이. 네. 예, 조금 전 버스에서 내려서? 내려서 예. 지금 열차에 탑승을 했는데 아직 열차가 출발하지는 않았고요. 10시 50분쯤에 출발을 한 예, 것으로 그리고 알려지고 12시 50분쯤에 이제 강릉역에 도착을 해서 강릉 아트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네. 자, 모피 코트가 아니고 모피 이제 검은 코트에 모피 목도리를 했습니다. 모피 목도리를 한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코디도 개인 코디라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게 이루어졌을 거란 얘기죠, 철저히. 예, 뭐 예술단 단장이니까 네.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또 한국에 오는 그런 대표단 단장의 입장에서는 결코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의상부터 당연히 이제 신경을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계속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아마 현성월 단장이 가장 놀란 것은 역시 우리 취재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려서부터 거의 이렇게 구름대처럼 밀려서 들어가거든요. 저런 것은 아마 뭐 해외 경험이 없지 해외 않을까요? 경험이 많다 해도 예. 저 정도의 경험은 저건 굉장히 큰. 이거는 뭐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저렇게 어떤 언론의 주목을 받을 때 그것에 받는 충격이 적지 않은데 네. 북한에서 내려와서 저럴 경우에는 아마 저것이 가장 큰 인상 깊게 그 받아들여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송월 단장의 모습을 함께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요. 얼핏 딱 얼굴만 봤을 때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그 북한인치고는 관리가 잘 됐고 또 예, 예. 위상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꽤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예, 14년생이라면 이력서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예. 모습은 또 30대 말 정도 그렇습니다. 보이고 저 녀석이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그 준마천여라는 노래로 그러니까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95년부터 해서 거의 뭐 98년에 끝났다고 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고난의 행군이 연속이었습니다. 예. 북한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 저 여자가 이제 준마천여를 들고 나와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로 그 준마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요? 준마가 이제 촐리마, 말리마, 준마. 아. 그러니까 준마라는 게 이제 아주 잘 달리는 말, 뛰어난 말을 뛰어난 의미하는 말입니다. 거군요. 네. 그래서 준마천여라는 건 이제 처녀가 직장에서 생산량을 200%, 300% 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 그게 이제 준마천여인데 그 노래를 불러서 북한 그
인민들로부터도 폭풍적인 지지를 얻어냈고 또 김정일 위원장이 상당히 그 등을 찌들어줬고 아마 그때 김정은 위원장도 20대 초반인가 그 나이에 아마 상당히 팬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자가 떴는데 그 후에 이제 모란봉악단 단장이 됐죠, 대좌됐죠. 또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은 북한군 중장 별 2개, 3개 다른 사람도 못 되는 자리인데 대좌가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때까지 남북 대화하면서 서울에 입성한 여성 중에 최고의 북한 노동당의 최고의 간부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서울에. 그 대좌가 당중앙위에 위원된다는 건 굉장한 파격적인 거죠. 후보위원인데 대단한 것이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중장, 상장, 장군들도 못 되는 걸 대좌가 됐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예. 그 대자도 그렇지만 이 예술인이 또 그렇죠, 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 후보위원이긴 하지만 됐다라는 것은 또 굉장히 그리고 나이도 사실은 지금 이제 좀 알려져서 40대 후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30대 만에 후반이었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파격이다라는 거죠. 준마처녀는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북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톤의 그 목소리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허스키한 그런 목소리 톤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그 평양음악무용대학을 1994년에 졸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수로 해서 2000년대 이제 그 준마처녀가 히트를 한 거고, 저 아마 북한의 지금 예술 공연의 그런 인사 중에는 지금 당 중앙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어쨌든 가수로 있다가 이제 그 군인 신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떤 그 굉장히 다른 정치적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 예술인으로 있다가 정치성을 띠는 인물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교육도 받게 될 테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북한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뭐 내세워준다, 당이 내세워준다, 내세워준다. 앞장 세워준다. 제가 현성호를 저렇게 보내서 저렇게 인기를 얻게 하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워준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땐 지금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면 북한의 여성계 1인자가 중앙여성동맹 위원장입니다. 과거 이제 김일성의 부인이었던 김성회가 그 자리를 지키다가 이제 김정일한테 쫓겨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저 여자는 앞으로 한 4, 5년 후면은 북한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아마 이설주와 다툼을 해서 누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아까 나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013년 3월 8일 날 국제분여절 행사에 저 여자가 초대를 임신하고 거기에 이제 나와서 객석에 앉아 있다가 나와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네. 그게 초대입니다. 근데 한 8살, 7살 됐다는 건 조금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저 나이를 조금 높이 잡아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보다 초대를 2013년 그러면 4, 5, 6, 7, 8, 지금 5년 전에 초대를 놨는데 그럼 그때 벌써 한 30대 말에 났다는 얘기니까 이건 좀 생체적으로나 이게 나이적으로 볼 땐 조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나이는 좀 더 낮춰보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의 옛 애입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가십성의 기사가 나왔던 것 중 첫 번째였고 상당한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이게 북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히 정보가 뭐 공개가 안 되는 건데.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저께 연합뉴스에 그 김철용 교수가 예. 이제 나왔는데 그 평양 그 음악무용대학에 같이 다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째 차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94년 졸업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1972년생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다녔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94년에 졸업을 하고 지금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임신을 했다 하면은 졸업한 나이와 임신한 나이가 임신이 오히려 조금 더 그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북한은 굉장히 전형적인 폐쇄 사회다라는 거죠. 처음에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그 나이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라는 거고 이설주의 그런 존재 자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 지금 북한에서 뭐 앞으로도 계속 대표단이 내려올 텐데 그 대표단의 면면을 볼 때 이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또 이름들이 비슷한 이름들이 뭐 많이 쓰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동명이인도 많고요.
그런 것들 확인하는 것이 좀 쉽진 않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편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할 때 우리도 이제 그것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네. 그 시사 주간지의 어떤 그 글귀를 봤을 때 김정은의 옛 애인, 예. 김정일의 옛 애첩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 관계를 좀 그래도 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이제 소장님 입장에서는 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컨펌이 안 되는 확인이 안 되는 이제 연문설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13년 3월 8일 날 그 장성택이 조직한 그 은하수 관현악단의 국제 분회절 공연인데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이제 현성월이 임신했는데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불러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자가 노래를 시켜서 거기서 준마천을 불렀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북한에서도 그런 연문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뭐 그것은 하나의 지금 설일 뿐이지 확인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알겠습니다. 아직 열차가 출발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10시 50분쯤에 출발할 예정이고 12시 50분쯤에 강릉역에 도착을 해서 강릉 아트센터로 이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이동할 때는요. 저희가 이제 그 자막에도 있었습니다만 담담한 표정, 뭐 엷은 미소 정도로 했습니다만 방금 전의 모습은 열차에 앉은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은 그제서야 이제 좀 웃음을 터뜨리는 그제서야 풀렸다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데 저 때는 완전히 경직돼 있었고 지금 담담한 척하지만 서울에 처음 입성해서 서울의 모습에 일단 1단계 충격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열차 타고 나니까 그야말로 그제서야 이게 좀 경련이 풀려가지고 거기 이제 철통보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관계자들이 있을 수 없어서 아마도 좀 마음의 네. 평안함을 좀 느끼는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도 가려준다 그러고 또 자기 또 단원들이 쭉 지금 수행원들 같이 왔는데 거기서 저만 굳어 있으면 이게 또 폼이 안 잡히니까 좀 단장답게 행동하려고 좀 여유를 보입니다. 일단. 그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쭉 걸어오는 모습은 분명히 긴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게 긴장이 많이 됐다라고 저는 느끼는 것이 예술인 아닙니까? 가수고 무대 경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대중 앞에 많이 서 있었을 텐데 그러면 자신의 이 감정과 이 표정과라는 것을 굉장히 잘 조정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는 기계적으로.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는 장면 보시면 걸어올 때 저거는 분명히 긴장한 모습들이 보이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입꼬리는 올리고 있지만 예, 얼굴의 자체가 눈은 웃지 예, 않고 전체 있는. 근육이 예. 긴장한 게 딱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게요. 자, 짧은 동선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런 부분도 이제 국가적으로 다 세팅을 하겠죠. 그렇죠. 다 의미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예인들이 제일 비싼 옷을 입고 멋있다. 뭐 틀리지 않은 말이겠죠. 네.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세련되고 멋있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연예인들입니다. 특히 뭐 현성월 같이 저렇게 정상급 책임자이면서 가수라면 더 할 나위가 없겠죠. 저 외에도 뭐 인민배우 전혜영이라든지 예. 또 얼마 전에 김광숙 인민배우 김광숙이 그 사망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화환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소위 국가적으로 내세워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북한에서는 가장 폼나는 지금 외투에다가 그 털목걸이 이거 사실 세계적으로 이게 인기 스타들이 좀 자연보호인가 동물보호 때문에 잘 안 입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 불구하고 왔다는 건 어떤 네, 의미가 있을 것 저것은 같습니다. 이제 평양에서는 최고였는지 모르지만 여기 오면은 조금 뭐 그렇게 최고는 아닌데도 저런 걸 하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북한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스타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스타라고 하셨지만 상당한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까 그 준마천이라는 노래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저도 70년대이기 때문에 서태지의 예를 들어서 뭐 나나라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처럼 여겨지는 노래인가 봐요. 그 뭐 북한 서태지 내에서는 그런 격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 이게 서태지가 우리나라 무슨 그런 뭐 문화 걸그룹 대통령이나 이런 말을 한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준마천어는 북한의 그 사회주의 건설을 그러니까 다 이제 고난의 행군에 거의 주저앉았는데 이걸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이게 음악과 예술이 그걸 북돋아줘야 되니까 그때 바로 준마천여란 노래가 나왔고 그걸 또 현성월이가 불렀단 말이죠. 우리 가수가 무슨 노래를 받느냐, 무슨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그게 스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현성월은 상당히 타이밍과 공목과 이런 데서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영웅 스타가 돼버렸고 지금도 이 김정은 시대에 와서 그야말로 3대 세습까지 왔는데 아버지 아들에 이어서 지금 저렇게 소위 내세워주는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예, 뭐 현송월은 모란봉악단 단장에서 이제 이번에는 삼전 관현악단 단장이 됐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거죠. 예. 그 삼지연 관현악단에 대해서는 지금 실체가 없다라고들 많이 삼지연 악단이 있지만 관현악단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북한에 있는 이제 여러 악단들이 같이 합쳐져서 예. 할 거고요. 그 공연의 총 책임을 맡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분명히 갖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사전 점검에도 대표로 내려왔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연하는 공연 내용 예. 그리고 공연단 인솔 그리고 공연 지금 그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국보급 예술단체로 내세운 게 이제 모란봉악단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단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으로 한다는 게 원래 맡고 있던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파견한 게 그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현송월이니까 네. 단장 직함을 준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 거더라고요. 후자 말씀하신 후자죠. 예. 원래 직책은 모란봉악단 단장인데 이번에 이제 남북 대화가 진행되고 평창 올림픽에 예술단을 파견하려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지연악단을 관현악단으로 확대했고 그게 누구를 단장으로 보내느냐. 북한에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순애인가 또 바이올리니스트 북한에서 문경진과 쌍벽을 이루는 여성 바이올리니스트가 실제 이제 음악인 예, 그렇죠? 예, 실제 관현악을 음악인으로서 하는. 거기 가끔 단장도 맡았던 삼지연악단 단장도 네. 맡았던 여성이 있는데 그 여자를 제치고 현성호를 내세우는 게 이게 브랜드 가치가 훨씬 높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임시로 책임져 보내는 거니까 이번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삼지연악단이 평양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관현악단에서 다시 삼지연악단으로 돌아가고 현성월은 다시 또 모란봉악단 단장으로 복귀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걸 여쭤봤냐면 그 교수님도 알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관현악단 단장이라고 그러면은 프로의 어떤 그 음악가일 텐데 물론 여기 가수여서 그러니까 가수가 단장 만든다 이런 개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그 의미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송월 그 관현악 출신이 아닌 현송월을 임명했다는 거는 아까 좀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가치를 더 봐야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우리 한국과 남한 측과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예. 그리고 그 유명한 베이징 회군, 북경 회군에서도 지금 보여준 것처럼 어떤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도겠죠. 예. 당에 대한 충성도 그렇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작동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 사람이 단장을 맡는 것이 계속 말씀드린다만 예술단이 지금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데 그 핵심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예술적인 감각 그 외에 예.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같이 고려돼서 결정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성월의 존재가 중요한 셈이 된 거죠. 예, 지금 현송월을 포함한 7명의 사전 점검단을 태운 열차가 방금 전에 출발을 했고요. 12시 50분쯤에 뭐 강릉역에 도착을 해서 강릉 아트센터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20분 정도 대기를 하다가 예. 조금 전에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도 뭐 KTX는 강릉 타보셨어요? 강릉은 아직 못 안 타봤습니다. 타보셨죠? 예. 저도 못 타봤습니다만 안 박사님도 못 타보셨죠? 다른 건 뭐 지루할 예. 정도로 타봤는데 저건 못 타봤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시청자를 이해를 위해서 북한 사람으로는 현송월이 이걸 거의 처음 타는 인물이니까 그 의미도 참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죠. 뭐 현성월을 태우고 뭐 우리 대통령도 한번 탄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저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대통령도 이거 타고 간 거니까 여러분 또 모시게 됐다. 뭐 네. 이렇게 아마 브리핑이 약간 있었겠습니다만은 근데 가는 동안에 도시락으로 식사를 할지 제가 예. 볼 때는 아마 도시락은 또 이렇게 갑자기 먹으면 또 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릉에 내려서 이제 예. 또 바다가 그 푸른 바다가 이렇게 설레이는 그런 데 가서 좋은 회라든지 이런 걸 식사로 대접하지 않을까. 아마 남한 입장에서는 그 식사에 대한 것들도 아까도 숙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렇죠. 모든 거 하나하나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뭐 웬만한 식당 가도 북한 사람들이 다 고급으로 생각할 정도로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들을 제가 볼 땐 도시락으로 식사하기보다는 강릉에 빨리 도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개성에서 떠나서 점심을 강릉에서 먹는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거기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북한에서 일이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현송월이가 이 평양 개성행 열차를 타고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 사람들을 태웠을 때는 빨리 뽑을 수 있지만 지금 북한에서는 개성에서 평양 가는 것도 열차가 한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섰다 갔다 해가지고 한 5시간, 7시간 간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개성에서 9시 우리 차를 타가지고 강릉에 1시에 2시간 도착한다면 도대체 이게 몇 시간에 도착하는 겁니까? 저 사람 깜짝 놀랄 겁니다. 신세계의 연속이죠. 신세계 연속. 예,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에. 네, 그러니까 놀랄 수도 북한 있다는 사람들이 뭐 중국에 가는 건 촌에 가는 거고 남조선에 가는 건 별천지에 가는 거다. 이런 말이 이제 민영원단 뭐 이슬단 속에서 예. 돌고 있다는데 저 사람들은 이미 별천지에 와 있습니다. 실제 아까 뭐 식사 얘기하셨는데 그 이제 뭐 바닷가 보면서 뭐 회를 대접한다든가 그런 게 북한 내에서는 그 평양에 사는 시민들도 예. 그런 거를 웬만하면 그 겪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게 평양 내에는 뭐 지금 뭐 좋은 식당들이 뭐 옥류관을 비롯해서 많이 있지만 동해 바다에 가서 정말 바다가 이렇게 푸른 바다가 밀려오는 데서 여유 있게 회를 먹는다. 이게 예. 우리 뭐 대한민국의 뭐 강릉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다 바닷가에 그런 게 그렇죠. 널리고 쌓였는데 예. 북한에서 보통 인민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조금 특권층이 가는 특별한 식당은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송월이 검은 코트에 모피, 목도리 차림으로 등장을 했고 이제 긴장한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 전에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1시간 50분 정도 가량 걸릴 것으로 예. 보이죠. 서울역에서 강릉으로 이동을 예. 해서 이 일정할 12시 것으로 보입니다. 50분쯤에 강릉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릉 아트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강릉 아트센터를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될 부분이 어떤 걸까요? 강릉 아트센터의 공연이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예. 강릉이 평창 지역이랑 가깝고 그렇죠. 또 올림픽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많이 이제 공을 들일 겁니다. 역시 무대 시설에 좀 관심을 갖고 볼 거고요. 특히 이제 뒤에 뜨는 자막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기 예.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잘 작동을 하는가. 또 140명의 규모의 그런 삼지연 관현악단 단원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위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관현악단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 이게 악기를 어떻게 할지 그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인원이 140명의 악기가 굉장히 다양한 악기, 예를 콘트라베이스 예. 같은 큰 굉장히 악기에서부터 그런 악기도 거의 몇 톤의 그 분량이 될 가능성이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옮긴다는 것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아주 그것도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무진동차 수송을 같은 해야 거로 돼서, 해서 예. 다 움직이고 예. 있고, 그래서 본인들의 악기를 갖고 올 가능성은 크고, 물론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뭐나 하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나머지에는 개인 악기들을 갖고 그래요. 오겠죠.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